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서블릿 JSP의 두 번째 장, 클라이언트 측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HTML과 폼 관련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자바스크립트, 다음에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HTML,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는요, 클라이언트가 보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쉽고 가장 이쁘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언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거 외에도 서버 측에서 작성하고 있는 서블릿과 JSP를 3장 이후부터 계속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HTML 태그를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인 HTML 태그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따로 별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서는 그거 외에 유용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로서 몇 가지 태그 샘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frame을 살펴볼 건데요. iframe, HTML 문서 안에 또 다른 HTML 문서 아니면 서블릿이라든가 JSP 문서를 삽입을 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자, HTML 문서가 하나 있다 가정을 하시고요. 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JSP,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HTML 태그 문서 파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있다 가정을 하시고요. 하나의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태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포함되고자 하는 하나의 파일의 위치, 정렬 상태 정하실 수가 있고요. 보도 상태, 페이지의 크기와 가로 복과 높이 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마진의 상태, 마진의 높이와 마진의 넓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임, 그리고 스크롤 방식, 마지막으로 어떠한 파일을 삽입할 것인가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src라는 속성에다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iframe.html 소스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장에 있는 부분에서 있는 소스들은요, 직접 타이핑하지 않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예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소스 있죠? 그 소스. 자, 챕터 2장에 있는 이 소스를요, 2장에 있는 이 소스를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이클립스의 웹 컨텍스트, 즉 하나의 컨텍스트 안에 복사를 해가지고 불러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rame.html 파일을 카피하셔가지고요. 저번 시간에 만드셨던 하나의 폴더가 있죠. 자, ch1 언더바 웹이라는 폴더에 복사를 할 건데요. 자, ch1 언더바 웹이라는 것은 JSP라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우리가 추가로 만들었던 하나의 프로젝트죠. 자, 여기에서 자바 소스라는 폴더는요, 서블릿과 같은 자바 파일이 포함되고자 하는 위치고요. 두 번째, 웹 컨텐트라는 것은 JSP 아니면 HTML,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 이미지 같은 것들이 놓이게 되는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컨텐트라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탐색기상에서 복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상에서 복사한 파일은요, 이클립스 안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과정을 거쳐 주셔야지만 해당하는 파일 목록이 갱신이 되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iframe.html 파일은요, 하나의 HTML 파일 안에 또 다른 서블릿이라든가 JSP 아니면 HTML 파일을 삽입을 해서 보여주는 태그라 얘기를 했죠. 자, iframe 태그를 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중간에 ifra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약간 오류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서블릿 소스가 있죠. 살펴볼까요? 헬로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서블릿 소스는요, 우리가 등록을 시킬 때 엘리아스를 어떻게 등록을 시켰냐면 URL 매핑을요, 서블릿이라는 글자를 빠진 채 등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호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호출하시면 안 되겠죠? 자, 컨텍스트는 헬로라고 등록을 시켰고요. 자, 컨텍스트 이름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오고자 하는 파일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이면 이렇게 더블 커트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떠한 파일을 갖고 올 것이다. 표시되고자 하는 크기는 100, 다음에 50 픽셀 사이즈고요. 자동으로 스크롤 되게끔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우리 서버라고 되어 있는 탭이 보이시죠? 탭에 지금 톰캣 서버가 중지되어 있는 걸로 나오네요. 자, 작동을 시켜볼까요? 자,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스타트. 자, 시작이 되었으면요. 스타트라고 표시가 되었으면 이제는 저번 시간에 우측에서 run on server를 클릭해 가지고
이 이클립스상에서 직접 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클립스상에서 테스트하지는 않고요. 서버는 물론 여기 작동을 시켜주지만 보고자 하는 문서는 직접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자 8080 헬로우까지 접속해 볼까요? 자 파일 목록 중에서 iframe.html 파일이 보이시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자 해당하는 HTML 내용이 보이시죠? 그리고 iframe을 사용을 해서 거기 안에 포함되고자 하는 파일 내용이 보입니다. 헬로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바로 그 서블릿 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iframe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블릿에서 하나의 HTML에서 또 다른 파일을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나머지 예제들도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고 직접 이 소스를 가지고 실행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자, 마키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마키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양대 산맥이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메시지를 스크롤 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태그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가 있고요. 이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롤 되게 되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가장 간단하게 마키라는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롤 되고자 하는 어떤 범위, 방향, 다음에 스크롤 되는 어떤 그 위치, 크기,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마키.html 소스를 갖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키란 태그가 보이시죠? 마키란 태그에서 자, 아래쪽에는 테이블 태그가 그냥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HTML 태그들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테이블 태그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잠시 후에 하게 될 폼 태그 역시 꼭 기억하셔야 될 태그에 속합니다. 그건 잊지 마십시오. 자, 마키라는 태그가 사용이 되었고요. 방향은 위쪽으로 흐르게 할 겁니다. 크기는요, 위드 60, 하이트 60값, 스크롤되는 범위는 1픽셀씩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되셨습니까? 마우스가 벗어나게 되면 스타트 하고요. 마우스가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정지하게 되는 이벤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서버는 조금 전에 iframe 실행하면서 작동시켜 놨기 때문에 별도로 또 실행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자 파일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키 태그 자 글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파일 안에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깨져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씩 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스크롤 되어 있는 그러한 태그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메타 태그인데요. 메타 태그 역시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꾸미실 때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 태그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쓰고 있는 웹브라우저에 어떤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검색 키워드를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헤드 태그 안에 여러분이 HTML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라는 것이 있고 바디 태그라는 것이 있죠. 그런 헤드 태그 안에서 이런 메타 태그를 포함을 시켜 주셔야만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자 HTTP, EQU, IV, EQ라는 것이 있고 name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컨텐트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헤더 값 또는 어떤 그 속성 값들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될 예제는요. 우리가 세 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html, 2.html, download.html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폴더에다가 파일을 복사하셨다면요. 자 리스트가 보이겠죠? 여기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행할 것이 1.html. 자, 이 1.html 파일은요. 단순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있죠. HTML 클라이언트 풀이라는 글자가 보이겠네요. 이 문서의 내용을요. 3초 후에 2.html로 바꿔줘라 라고 되어 있는 메타 태그예요. 메타 태그 속성 중에서 리프레시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화면을 갱신하는 거죠. 새로 고침하는 거죠. 자, 컨텐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요. 3초 후에, 3초란 뜻입니다. URL, 현재 페이지의 주소를요. 2.html로 옮겨 넣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2.html 페이지 한번 오픈해 볼까요?
2.html에서 어떤 파일을 작성하고 있나 볼까요? 자, 2.html에서는요, 화면에 클라이언트 풀2라고 찍어주고요. 자, 비슷하게 쓰였네요. 메타 태그. 리프레시가 써있죠? 새로 고침할 거예요. 역시 3초 후에 어디로? 1.html로 가라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될까요? 자, 3초에 한 번씩 1이란 페이지하고 다음에 2라는 페이지하고 서로 전환시켜주고 있는 메타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역시 웹브라우저 오픈하시고요. 처음에 1.html. 자, 3초 지난 후에 페이지가 자, 2.html로 변환이 됐죠? 역시 3초 지난 후에 1.html, 2.html. 서로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네요. 메타 태그라는 것은 이렇게 브라우저의 속성을 지정하시거나 헤더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페이지를 전환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용할 예제는요. 우리가 download.html 페이지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중지를 하고요. 자, download.html 페이지는요. 자, 3초 후에 자동으로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받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직접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abc.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받도록 할게요. 메타 태그에서는요. 역시 리프레시라는 속성이 사용되었고요. 3초 후에 이번에 URL 페이지를요. 아까는 1.html, 2.html이었지만 abc.zip이라는 파일로 해놨어요. 즉 인식할 수 없는 HTML 파일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화면에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브라우저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ownload.html. 자, 3초 후에 자,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다이얼로그 하나 오픈이 됐죠. 저장하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폴더에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실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일 다이얼로그 창이 하나 오픈이 됐네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역시 메타 태그의 리프레시 속성을 이용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가장 중요한 태그들인데요. 바로 폼 태그들이에요. 자, 폼 태그라는 것은요.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서 빼놓을 수 없는 HTML의 중요한 태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폼 태그의 사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요. 서버 측에 어떤 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회원 로그인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거, 글을 읽는 거, 쇼핑몰에 물건을 사는 거, 온라인 뱅킹을 하는 거 이러한 작업들을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즉 요청을 할 때 사용되는 입력하는 필드들이 있죠. 그런 입력 필드들은 전부 다 폼 태그 안에 포함이 돼서 서버 측에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HTML에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태그라는 겁니다.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입력 필드는요,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input, select, text area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폼 태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요, action, method, 그다음에 enctype, 그리고 target, 그다음에 onSubmit, 그리고 onList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on자가 붙은 건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폼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그림을 그리고요, 여기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그렇다면 간략한 그림 하나가 있죠, 요거요. 자, 색깔을 바꿔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의 자원을 요청하는 게 웹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 얘기를 했죠. 얘를 서버라 하고요. 얘를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자, 필요하다면 서버는 CGI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을 해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그 결과값을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응답해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습니다. 이 사이에 쓰이는 것이 CGI이고요. 우리는 CGI를 만들기 위해서 서블릿, JSP 같은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 아니라요. 바로 클라이언트 페이지, 클라이언트 화면에 보이는 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바로 HTML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어떤 값을 전달하고 입력해야 될 때 사용되는 태그가 폼 태그라는 거예요. 자, 값들을 쭉 입력을 해요. 로그인이라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할 거고요. 회원가입이라면 아이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한 값들을 서버 측에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달시켜주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지만 현재 HTTP 프로토콜에서 또 웹브라우저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달 방식이냐면 첫 번째가 겟 방식이에요. 겟 방식으로 서버 측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라는 방식이에요. 이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은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될 중요한 방식이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요, 서버 측에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2가지 방법을 취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글자를 입력을 해요. 이건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먼저 겟 방식이라는 것은요, 겟 방식. 자,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어떤 걸 달라는 뜻이죠. 문서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셔가지고요. 웹브라우저 주소를 입력합니다. 자, prereq.com 하고 입력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죠. 엔터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페이지를 달라라고 서버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입력하는 자체가 바로 겟 방식이라는 얘기야. 문서를 달라라는 뜻이 되겠죠. 겟 방식. 두 번째 포스트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편지 생각이 나죠? 편지. 보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신다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신다거나 장바구니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신다거나 그러한 작업들은 어떤 데이터를 서버 측에 보내주는 것이죠. 이렇게 순수하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이 바로 포스트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보낼 때는 무조건 포스트만 써야 하고 문서를 보고자 할 때는 겟만 써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겟 방식 가지고요. 여러분이 문서를 전달시킬 수도 있어요. 겟 방식 가지고 문서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스트링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에 prereq.com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물음표 하시고요. 어떠한 네임과 다음에 value를 이렇게 부여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value. 즉 하나의 변수 이름과 하나의 데이터가 쌍을 이룹니다. 이렇게 주소 뒤에 물음표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쿼리 스트링을 이용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서를 요청하는 작업은 겟 방식이지만 겟 방식 가지고도 여러분이 간략한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전달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겟 방식으로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요, 주소에 이런 형식의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걸리겠죠. 또 글자 길이도 255글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쓰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아예 외우실 때 겟 방식이라는 것은 문서를 요청하는 방식이구나. 어떤 문서를 보고자 할 때, 페이지를 이동하고자 할 때 쓰는 방식이고요. 포스트란 방식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또 하나, 이러한 겟 방식이건 포스트 방식이건 사용되는 태그가 바로 폼 태그고요. 폼 태그는 왜 필요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서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 있는데요. input 태그, select 태그, text area라는 태그 같은 걸 사용하고자 할 때 폼 태그로 이렇게 감싸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폼 태그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속성 2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액션이라는 속성과 메서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메서드에는 지금 얘기했던 포스트 방식이다, 겟 방식이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액션에다가 적어주는 데이터가 이게 중요한데 어떤 걸 적어주시냐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를요, 서버 측에 누가 받을 것인가, 즉 전달하고자 하는 값을 전달하고자 하는 서버 측의 페이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서버 이름이 올 수가 있고요. JSP 같은 파일이 올 수가 있겠죠. 액션에는 서버의 주소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에 관련된 태그, 즉 글자를 입력하는 필드, 우리가 암호로 입력할 수 있는 필드, 암호로 입력했을 때는 글자가 보이는 것 대신에 별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죠. 어떠한 체크 상자들 아니면 라디오 버튼 체크 상자들, 그렇지 않으면 드롭다운 버튼, 아니면 장문을 쓸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 전송이란 버튼, 취소란 버튼,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풋이란 태그로 얘기를 합니다. 인풋 태그에 올 수 있는 속성은요, name, type, value 이런 것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타입이라는 것은요,
이 인풋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인지 아니면 암호로 입력할 수 있는 형태인지 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name이란 속성인데요. name이란 속성은 여기서 입력했던 값들, 여기서 선택한 값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고유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HTML 문서 안에요. 중복되어 있는 이 인풋 태그가 오실 수는 있어요. 인풋의 name의 id 인풋에 name의 id 두 번 오실 수가 있어요. 두 번이 와도 상관은 없지만요. 이렇게 두 번이 중복되어 있는 name이 왔을 경우에는요. 먼저 있는 건 무시가 되고요. 나중에 추가시킨 값들만 가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타입. 어떤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타입이라 하게 됐죠. 타입이라는 것은요. 종류가 버튼, 다음에 텍스트 형태, 패스워드, 체크박스라든가 라디오, 다음에 submit, 그리고 reset. 보이지 않게 데이터 전달하는 히든, 그림이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 있는 파일,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예제를 하나 보시게 되면요.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가 있어야만 하고요. 첫 번째, 이름이란 글자 옆에 타입에 텍스트 형태로 글자를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름 글자 옆에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보이죠? 두 번째, 암호가 뭐예요? 암호는 타입에 패스워드라고 썼어요. 그러면 텍스트랑 비슷한 것 같지만요. 입력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별표로 바뀌어가지고 화면에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 전송이라는 버튼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submit을 사용을 했고요. 취소라는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 reset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submit 타입일 경우에는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름과 암호에 적어놨던 각각의 데이터가요. 서버 측에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바로 ABC라는 서블릿으로 전달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전달되는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시켜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발생하느냐. 타입이 reset으로 되어 있죠. 이 필드에 입력한 글자 지워지고요. 이 글자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풋 태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elect라는 태그. select라는 태그하고요. option이라는 태그는 한 세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드롭다운 형태의 메뉴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림부터 볼까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select 태그예요. 아이템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아이템을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옵션이라는 태그를 사용하고요. 이 select라는 태그 역시 고유한 데이터 변수 값을 갖기 위한 name, 그리고 화면에 한 번에 보여주고자 하는 개수, 사이즈,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멀티플, 그리고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한 onFocus, onBlur, onChange 같은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인풋 태그와 마찬가지로 폼 태그 안에 감사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즉 제출을 했을 때 액션 쪽 이 페이지로 전달이 되겠다는 뜻이죠. 전달됐던 방식은 당연히 포스트 방식이고요. 그러면 자, select name에 name이라 썼네요. 사이즈 3이라 썼어요. 한 번에 3개 보여주겠다. 사과, 배, 딸기 3개 보이네요. 자, 멀티플에서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요.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서 사과, 배, 딸기, 오렌지 같은 걸 적었어요. 자,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기에서 선택돼서 화면에 보여줄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배가 초기에 보이도록 select 되어 있네요. 자, 입력 태그와 비슷하게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태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폼 태그 안에 쓰야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것은요. 장문을 쓰고자 할 때 줄이 있고 칸이 있는 장문이 있죠. 이러한 장문의 게시판 내용 같은 건 장문을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여러 줄을 쓰고자 할 때. 텍스트 에어리어는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스타트 태그하고 엔드 태그가 같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성 값은요, 텍스트에를 고유한 변수값 name, 그 다음에 몇 줄짜리, 몇 칸짜리인지 숫자를 쓸 수 있는 rows, columns. 자, 하단 예제에서 5줄짜리 30칸짜리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read only, 속성을 변환하기, 글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속성, 나머지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예제 있죠?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요. 하나의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든 예제가요. 여러분 소스 중에서 form.html에 해당하는 예제예요. 한번 쭉 살펴보고요.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풋 태그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텍스트 에어리어까지 다양한 선택 상자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폼이라는 태그 안에 감싸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폼 태그 보이시죠?
마지막에 폼 태그 감싸져 있죠. 이렇게 폼 태그로 감싸져 있어야지만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이름과 암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input, 타입의 텍스트, 타입의 패스워드 두 가지 보이시죠? 자, 이름이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name이라는 변수, 패스워드는 passwd라는 게 사용이 되었네요. 자, 버튼도 하나 보이시죠? input 타입 버튼. 다음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골라주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 name의 성별이 각각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자, 이 라디오라든가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체크를 했을 때 그 값이 어떤 글자가 전달되냐면, 요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요, 보이는 글자들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전달되냐면, 옵션 또는 인풋 태그 안에 value라는 값,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클립스라는 것을 내가 체크박스 체크를 딱 했다. 그러면 서버 측에 어떠한 데이터가 전달되냐면 바로 소문자 이클립스란 글자가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얘는 단순하게 보여만 지는 거예요. 다음에 자, 히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 상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state라는 값이 read라는 값을 가지고 서버 측에 전달이 돼요. 보이진 않지만. 자, select는요. 자, name의 OS 갖고 있고요. 한 번에 3개를 보여주고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네요. 윈도우, 리눅스, 솔라리스, 기타. 자, 아까 라디오하고 다음에 체크박스와 마찬가지로 윈도우를 선택했을 때 OS란 이름으로써 win32, 리눅스는 리눅스, 솔라리스는 영문으로 솔라리스 이렇게 글자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select는요. 사이즈하고 멀티플이란 값이 없죠. 이럴 경우는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드롭다운 컴포넌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펜티엄이라든가 기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끔 하겠다는 뜻이죠. 기타 건의사항을 입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에어리어가 사용이 되었네요. 10줄짜리 40칸짜리 텍스트 에어리어가 만들어질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전송 버튼, 취소 버튼이 각각 보입니다. 지금 이 예제를요, 여러분이 다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했을 경우에 화면에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서버 측에 서블릿 슬러시 에코 데이터란 쪽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에코 데이터란 파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만들 텐데요. 지금은 이쪽 데이터를 넘기지 않고요. 작성하신 이 폼 태그의 내용들만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볼까요? 폼.html. 자, 지금 입력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출력이 됐죠. 이름 입력할 수 있는 거. 자, 암호 입력해 볼까요? 별표로 표시가 되죠. 버튼 하나 보이시고요. 성별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별은 남자를 체크했다 해서 서버 측에 남자란 글자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전달된다 그랬죠? 라디오 버튼의 특성상 남자란 글자가 아니라 male이라는 이 글자, 영문자가 전달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사용 중인 편집기는 이클립스, 재빌더 가능하다는 얘기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다음에 솔라리스. 자, 멀티플이 가능하죠. 사용 중인 컴퓨터 하드웨어는 펜티엄 또는 기타. 자, 건의사항. 자, 이렇게 필요한 글자를 장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게 텍스트 에어리어예요. 그러면 자, 폼.html에 포함시킨 내용이 다 보이나요? 조금 하나가 부족한 게 있죠. 조금이나 하나가 부족한 게 있죠. 바로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있네요. 자, state의 read라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하지만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저 웹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데이터, state라는 값에 read라는 값은요. 웹브라우저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트로 전달을 했을 때는 얘네들과 똑같이 전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에러가 발생될 거예요. 자, 404 에러가 떴죠. 페이지가 없음이라는 에러예요. 즉 서블릿 슬러시 에코 데이터라는 파일은 없습니다라는 에러가 되겠죠. 잠시 후에 우리가 이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절에서는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